안녕하세요. 가정선생님이에요. 세 번째 거꾸로 교실 강의네요.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러 접속한 친구들 정말 너무 멋져요. 최고예요. 오늘도 최대한 빨리 요점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특징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설명할 첫 번째 주제는 비타민이에요. 여러분은 비타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혹시 이런 시큼상큼한 과일이 떠오르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맛이 나는 과일에는 비타민 중에 가장 유명한 비타민 C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비타민이 들어있는 식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종류가 다양한 만큼 비타민의 종류도 다양해요. 비타민은 알파벳 순서대로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등등 정말 종류가 많아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중요한 거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에 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요. 기름에 녹는다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군과 C군이 대표적이고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와 D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자, 첫 번째 지용성 비타민 A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짠! 놀랐나요? 이게 뭐죠? 눈이죠. 비타민 A를 얘기하다가 왜 눈이냐고요? 비타민 A에는 눈과 관련된 기능을 해요. 어두운 곳에서 잘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밤에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질병인 야맹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비타민 A는 사진에서 보듯이 당근, 시금치, 깻잎, 그리고 달걀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 D입니다. 연어, 버섯, 달걀, 우유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무기질 중 칼슘과 관련이 높아요. 칼슘과 비타민 D는 짝꿍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의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척추 뼈가 구부러지거나 휘는 구루병에 걸릴 수 있어요. 성장기는 뼈가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칼슘의 섭취와 함께 비타민 D도 부족하지 않게 먹어야겠죠? 그런데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만들어져요. 햇볕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음식을 통해서? 네, 아까 말한 연어, 달걀, 버섯, 우유 등의 음식을 통해서요. 다음은 수용성 비타민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비타민 B1이에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B1이라고 불러도 되고 티아민이라고 불러도 돼요. 비타민 B1이 들어있는 식품은 사진에서 보듯이 현미, 돼지고기, 감자가 대표적이에요. B1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에너지 발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열량 영양소인 탄단지를 먹어도 비타민 B1, 티아민이 없으면 에너지를 못 내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부족하게 섭취하면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지각에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각기병에 걸릴 수 있어요. 각기병 기억하세요. 세 번째 비타민 B2입니다. B2의 이름은 리보플라빈이에요. 이름이 좀 길죠? 따라해보세요. 리보플라빈. 하는 일은 비타민 B1, 티아민의 역할과 비슷해요. 에너지 발생의 조효소로 에너지 발생을 도와줍니다. 장어, 달걀, 우유, 김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부족하면 생기는 병은 설염과 구순염이 있어요. 설염의 설은
혀설자를 쓰는 거예요. 혀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고요. 구순염의 구는 입구자를 써서 입술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자, 마지막 비타민 C입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비타민이죠? 사진에서 보듯이 토마토, 귤, 딸기, 그리고 고추. 고추는 매운맛 때문에 신맛이 조금 가려지긴 하지만 느낄 수 있죠? 비타민 C는 무슨 맛이 난다? 네, 상큼한 맛이 나요. 비타민 C는 결합 조직의 형성을 도와주고 상처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혈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과 피부 등에서 피가 나고 빈혈이 일어나는 괴혈병에 걸리기 쉬워요. 비타민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무기질을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무기질, 칼슘입니다. 칼슘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몸 중에 어디에 가장 많죠? 네, 뼈와 치아를 구성하죠. 우유로 만든 가공식품인 치즈, 그리고 멸치에 많이 들어있어요. 부족하면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휘는 구루병에 걸려요. 구루병은 앞에서 설명한 영양소의 결핍증과 비슷하죠? 네, 비타민 D의 결핍증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철입니다. 철분이라고도 하죠. 철은 정말 중요해요. 혈액을 구성하여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이 부족하면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운 질병인 빈혈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붉은 살, 고기인 쇠고기, 달걀, 시금치, 깻잎을 많이 드세요. 이 중에 가장 좋은 건 쇠고기입니다. 순대나 순대의 간에도 철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는 기분으로 살펴볼까요? 물은 몸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혈액의 주 성분이다. 영양소를 운반한다.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어떻게? 네, 똥, 오줌, 그리고 땀으로요. 또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울 때 땀을 내서 온도를 낮추고 추울 때는 땀구멍을 줄여서 닭살이 돋으면서 온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막는 거죠. 이해되죠? 자, 어때요? 오늘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설명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식품을 살펴본 것 같아요. 다양하게 무기질도 다양하게 섭취를 하려면 음식을 정말 골고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오늘 배운 비타민과 무기질이 몽땅 들어간 음식을 만든다면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메뉴를 섞어 먹으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들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요. 잘 자고 내일 만나요. 안녕.